안녕하십니까. 뒷자리가 어수선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것인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나 법적 지식인이 치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이거나 순간적 판단에 따른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서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아서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비상계엄은 치밀하게 계획했지만은 실패한 것이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평상시에 내려진 계엄이라는 것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이 실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대통령과 비서실장, 일부 비서관, 국방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국정원장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실행에 이 요인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어느 부대를 어디에 배치하여 어떤 임무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하였을 것입니다. 그 실행할 이하부대의 영관급 장교와도 사전 실무를 협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명령이 발령되었을 때 신속히 부대를 이동하여 계획된 내용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사태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부대를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애당초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통령과 사전 모의자들은 군의 명령이 발령되면 그 명령에 따라 신속히 부대가 이동되어 계획된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과 달리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전개되어 실패한 이유는 박정희 5.16 쿠데타는 몇 년 전부터 육사 8기생들과 박정희에 의해서 기획되고 관련 영관급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일으켰습니다. 전두환도 오래전부터 하나회를 조직하여 비상사태 시 쿠데타를 실행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참여한 영관급 장교들도 목숨을 걸고 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참여한 영관급 장교와 이하 부대원들은 그들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행동이 수반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과 인터넷의 영향으로 국회 앞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빨리 모여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이동하는 부대의 장갑차를
막을 것이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진 MZ세대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실패의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대통령과 실행자들은 국회가 의장에 의해서 본회의가 주재되기 때문에 의장을 체포하거나 출입을 막아버리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어서 계엄이 해제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출동 지체로 의장을 체포하거나 출입을 막지 못함으로써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려버렸습니다. 특히 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올 것이라거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지 뭐 계획이 제대로 안 돼서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 해제되고 그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하고 또 누구였죠? 그 대통령 안가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사전에 계획이 없었으면은 해제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 안가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모이면 되는 거지. 비밀 유지를 위해서 안가에 대통령 안가에 모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탄핵되어서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점이 또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야 됩니다. 즉 극도로 사회 질서 혼란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됩니다. 또한 필요적 요건으로 병력, 군병력을 말하는 겁니다.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병력으로서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 병력만으로도 사태 수습이 가능한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발표는 상황적, 필요적 요건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적, 필요적 요건으로 인해서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행정사법 기능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곤란한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발효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통제의 대상 자체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효되더라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한을 할 수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출입을 막고 국회 군을 출동시키고 선관위의 군을 출동시킨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탄핵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든 뭐 진보든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 대표를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뭐 저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도자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단순한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은 뭐 당리 당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은 뭐 대통령을 꿈꾼다든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동훈은 뭐 충분히 대통령이 되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도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이번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 다음에 제가 탄핵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또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